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 변호사님 예. 박형윤 네. 그 변호사 엔터테이너 예. 변테이너님께서는 예. 사기다. 예. 우리 저기 김도연 변테이너님께서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사기야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가 사기라는 게 음.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게 재산상의 이득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겠죠.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이런 것들을 받아가는 거예요. 편취라고 부르거든요. 받아가는 자체가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평상시에 그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카드 결제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현금을 내잖아요. 내가 500원을 내고 300원짜리 물건 샀는데 500원짜리 두 개를 거슬러 줘요. 네. 예, 이게 잔돈이 잘못 건너온 거죠. 그렇죠. 나는 잘못 건너온 걸 받자마자 알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잘못 건네줬어요 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말을 안 하면 사기로 처벌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지금- 것도 사기예요. 예, 그 잔돈 사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갔다가 집에서 알게 되면 안 갖다 주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럼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럼 점유이탈물 횡령을 처벌받는 거죠. 그게 어쨌든.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어쨌든 알았잖아요, 문제죠. 바로. 자기가 그 혹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알았잖아요. 것을. 그럼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너무 무서워서 예. 얘기할 그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제가 나도 볼 땐 모르게. 예, 보물이 건너와서 그런 것 같아요. 보물 그것보다는 건너와서. 예, 보물을 받았으니까. 하긴 잔돈 몇 푼에도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 할 텐데요. 예. 보물이 건너왔으니. 그럼요. 예, 예, 말을 이렇게 해줬어야죠. 네.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속인 거라고 보고 보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 포인트가 또 있네요. 예. 우리 김도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홍혜정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그 저희가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알죠.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번뜩이는 분이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알았어요. 이분이 왜요?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혹부리 영감이 너무 무서웠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노래도 덜덜 떨면서 불렀어요. 우리가 도깨비 생각하면은 지금 뭐 도깨비 생각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어떻게 생긴 도깨비? 그쵸. 뿔도 나 있고 막 덩치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저는 공유 생각했는데. 아. 근데 공유 같은 그런 도깨비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물론 더 떨었겠지만 그렇죠. 물론 더 떨었겠지만 무서워서 떨진 않았겠죠. 근데 정말 막 뿔도 나고 막 그렇지. 덩치 막 우락부락. 근데 이게 한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죠. 여러 명이요. 때로 네. 왔잖아. 때로 와가지고 또 뭐 위험한 물건인 도깨비 방망이까지 들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위험한 물건.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흉기가 주는 흉기가 들 수도 있어요. 그 거잖아요, 방망이 흉기를. 뿔도 막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일로 와. 딱 일로 와. 딱 일로 와. 말도 이리 한번 와보실래요? 노래 한 곡 불러보실래요? 그게 아니었어. 일로 와. 노래 한 곡 불러봐. 잘 부르면 용서해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막 떨면서 불렀어. 근데 자기네들끼리 야 너 노래 너무 잘하는데 그 혹에서 나오는구나. 자기들이 착각한 거예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사실은 이거 혹이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그럼 목에서 나오냐? 목을 따면 어떡해? 아니 배에서 나오는데 배를 가르면 어떡해요? 전 사실 두성입니다. 모르고 겨울면 어떡해요? 그러네. 차라리 혹이 나은 거예요. 맞네. 이 혹부리 영화 어차피 이거 제거하고 입장에서도 싶었는데 평소에. 그래. 거슬렸는데. 그렇지. 내 목숨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뭐 화까지 준 거예요. 그것도 들고 가야지. 또 줬는데 놓고 하면 또 실례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겠어요. 자, 우리 예. 황교안 변호사님 예. 반론하시죠. 안 갖고 왔어야지. 자기가 무서웠으면 사기를 안 치려면 그 무화를. 그렇지. 그 안 후의 갖고 일도 왔어야죠. 걱정을 했었어야 돼. 예, 아니 그 공부하고 욕심이 났으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예, 안 갖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럼요. 애초부터. 근데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냐면 도깨비들이 무섭잖아. 덜덜 떨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알았어. 거짓말이라는 걸. 그리고 나서 돈만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될지가 좀 그려지지 않나요? 그려질 수 있잖아. 정말 무서웠다고 하면 도깨비가 사라진 순간 자기도 36개 주행나기죠. 지금 그게 어디가 그렇지. 보이니까. 그게 어디가 보여 그게. 예?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치밀했다. 연기였겠지. 치밀했네. 치밀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전략적이네. 네. 홍구령감이 보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대대손손.
제가 아는 혹부리 영감은 치밀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이제 좀 아는데 친하세요? 네. 의뢰인이셔. 물론 입금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네. 받았네. 굉장히, 받았어. 치밀하신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깨비들이 뭐 지금 이제 이 동화 안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도깨비들이 있을 때 그 금부화를 가지고 갔는지 도깨비들이 사라지고 나서 금부화를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깨비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잔치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노래도 잘했으니까 어서 가 챙겨가 하면서 짤찌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던 것일 거지. 도깨비들이 다 가고 나서 금부화를 보고 아싸 땡 잡았다 하고 가져가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혹부리 영감이 다른 영감한테 이제 거짓말을 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치밀한 게 아닌가? 치밀하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치밀하죠. 예. 이분은 거짓말의 거자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거짓말에 했을까요? 그리고 이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어. 야 내가 저기 어디 산속에 있는 빈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내 노래를 하니까 도깨비들이 혹 떼가고 금부화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네. 여기에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혹부리가 그래 도깨비들이 이 띨띨한 애들이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혹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지금 우리 혜정 씨가 아까 이렇게 말을 한 동화 내용을 보니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갔다고 또 그렇게 심지어 쓰여있네. 찾아왔어요. 내가 자기 발로? 혹부리 영감님 자기가 소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거짓말을 모르시는 그 혹부리 영감님께서 네. 전국의 혹부리 영감을 소집하신 게 아니고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 혹부리 영감 김 변호사님의 의뢰인 혹부리 영감님이 만약에 진짜 그 비상하고 치밀하고 막 이런 분이었다면은 아마 이 얘기도 다른 혹부리 영감한테 안 해주지 않았을까요? 나만 챙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안 했다니까? 소문을 듣고 갔다고. 아니 요게 소문을 듣고 왔어도 그래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홍 회장 아나운서의 말씀에. 여기에 치밀하다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소문에서도 이 얘기는 없잖아요. 혹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가져갔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네. 네, 이 포인트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만약에 이게 아까 소문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혹에 노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는데 노래 기능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네. 이것도 처벌 대상인데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표시광고. 허위 과장 광고로 해가지고. 야, 뭐 움직였다 하면 전부 위반이군요. 네, 그럼요. 우리 음식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죠. 조미료 안 썼다. 화학 조미료 안 썼다. 그쵸. 아시잖아요. 그것도 광고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광고예요?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 게 위반되는 거예요. 또 김도현 변호사님께서 놀라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걸 얘기를 했어야죠. 소문을 내더라도 그런 소문을 냈어야죠. 이 소문이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혹부리 영감한테. 혜정 씨 진짜 이런 거 치밀했다니까요. 보면은 저희가 원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변론을 피는 걸 보면은 진짜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변호사님들이에요. 진짜. 아니 정말 공감이 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와, 판사님들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겠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사건을 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사건을 파악할 수도 없고 사실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소문이라고만 네. 해서 이 소문이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소문은 이 혹부리 영감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사람이 산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 그래. 혹이 없어졌고 부자가 됐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큰 혹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몇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얘가 갑자기 혹이 없어지고 금보가 생겼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찾아갔을 것이지 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 혹을 팔아서 뭐 돈을 얻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 혹부리 영감이 상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광고를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네, 내 혹이 노래 기능이 뭐 장착돼 있는 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실제 사건을 얘기했지만 실제 사건의 기록 사건의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서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건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서류가 있지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김도연 변호사님의 어떤 변론의 취지는 겁에 질려서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사기에 고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없다. 네. 아, 그렇게 되면 무죄인 거예요, 그러면? 사기의 고의는 우리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그 고의를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제 정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구나. 네, 정황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사기가 마음속에 있어서 치밀하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은보화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아무 말을 안 해서 그 금은보화를 얻었다는 네.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봐요. 아. 네, 도깨비가 그냥 자기가 기분 좋아서 줬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정말 사기를 쳐서 가져갔나 아.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지금 이 두 분의 예. 이 어떤 변론의 핵심은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치밀했느냐 고의가 없었느냐 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입장은 이 혹부리 영감은 고의적이었고 그럼요. 치밀했다. 예, 그럼요. 이게 이 혹에 노래 예. 잘 부르는 어떤 능력이 없었음에도 예.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죠. 금은보화가 탐이 나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거고. 아예 말을 안 했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그렇죠. 않았고 예. 심지어 그때가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아니 다른 혹부리 영감 와서 물어보면 나 죽다 살았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김도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겁에 너무 질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기였지만 고의가 하나도 없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네. 아무 말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이분은 노래 말고 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긴 하네. 네. 자, 오늘의 주요 법안이 사기였어요.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어떤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핵심은 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네. 사기는 법률적인 용어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기망, 그다음에 그게 속아야 되고, 그다음에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해야 됩니다. 처분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사기꾼이. 예, 이게 주요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인데 평소에 우리가 보면 돈이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금방 갚을게 돈 좀 빌려줘. 예, 속인 거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기인데 사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도 있지만 꼭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자기와 부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적 용어는.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거짓말에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지만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지 않은 것도 사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많이 발생하는 게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 능력 없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예, 그것도 이제 사기인데 여기서 지금 혹부리 영감이 그랬었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 뭐 혹시 더 이 사기 딱 그 법률 용어로서의 사기에 첨언을 해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사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범죄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나하나 해보면 분명히 돈도 가고 다 했는데도 사기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기가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범죄고 어렵다. 그리고 우리 혹부리 영감님이 뭐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사기에 해당한다면 금은보화의 가치가 상당할 거라서 특정 경제범죄 위반에는 액수가 크면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3억 이상, 5억 이상, 뭐 몇십억 이상 하면 네. 아까 10년 이하면은 10년 아래거든요. 10년이 최고형인데 그 특경법으로 가면 기본 3년 이상이에요. 3년부터 시작. 네. 무조건 이제 교도소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어서 오시라고. 네. 들어가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런 아까 이제 사기에 예. 대한 지금 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뭐 기만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예. 사기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 그 왜 마스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팔던 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예. 이걸 이제 좀 쟁여놨다가 거기에 이제 웃돈을 얹어서 네.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런 거는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사기라고 보지 않는데 네. 이제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있어요. 거죠. 충분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5천 원 주고 팔게 했는데 사는 사람이 5천 원 오케이
하면 그거는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한 거예요. 딜. 네. 오케이. 간다. 그래? 난 10,000원에 살게.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처벌을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저희 그 국가 취지에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뭐 그런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요즘에 좀 문제가 있죠.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 사안 중에 어떤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 이제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 아니면 마스크 성능을 좀 과장해서 마치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그것 아까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광고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무 마스크에 사실 필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지금은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이 필터링이잖아요. 근데 그런 필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팔면 그건 사기가 되고 뭐 광고법도 관련해서 위반이 될 테지만 필터기능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조금 좋다. 그 정도 과장하는 거는 그걸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사기가 아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있는데 조금 좋다. 근데 사실 이제 광고 허위 광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는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긴 한데 예전에 그 메르스나 사스도 코로나 계열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때는 공기청정기 중에 일부 제품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다. 뭐 인증을 받았다. 뭐 이렇게 갖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홍역을 한번 앓고 나니까 지금에는 이제 그런 허위 광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마스크가 참 요즘에는 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라든지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과를 통해서 제재를 했었는데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고요. 물론 마스크가 또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이제 공적 마스크가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매점 매석을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매점 매석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개인들이 일정 부분 좀 갖고 있다가 한두 개 이렇게 중고로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생산자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고가에 판매를 하게 되면 물가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짧게 최후 변론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박경림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들어오셔서 오늘 뭐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못 들었다. 그래서 점수를 못 주시겠다. 아, 그래요?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계속 먼저 얘기해서 양보를 한번 했더니.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혹부리 영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박경림 변호사님부터 최후 변론 짧게 한번 해주세요. 혹부리 영감은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야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 돈 못 갚는데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 자체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으면 보물 안 갖고 갔어야지. 이 혹부리 영감은 사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 일어나셨어 지금. 왜 긴장했어요? 앉아. 앉아도 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자 우리 김도현 변호사 엔터테이너 변태인호님, 자 최후 변론 하시죠. 동네에서 마음씨 착하고 거짓말을 일절 안 하시는 혹부리 영감의 변호인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앞서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부리 영감님은 우락부락한 도깨비들이 단체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소지하고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깨비들을 거짓말한 사실이 없어서 사기도 아니고 또 도깨비들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해서 금은보화를 줬고 혹부리 영감은 주니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우리 혹부리 영감님은 무죄라고 보고 있습니다.